바하마는 7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30개의 섬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봄, 여름, 우기, 가을, 겨울, 건기 이렇게 6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하나가 아닌 무려 68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는 스페인어와 나와트러입니다. 슬로바키아에는 6,000개 이상의 동굴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새해를 봄의 첫날인 3월 21일에 기념합니다. 콜롬비아 라디오 방송국과 공영 방송국은 콜롬비아 국가를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6시마다 틉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실패의 날을 매해 10월 13일마다 기념하는데요. 이날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공유합니다. 페르시아와 우르두 말로 파키스탄이란 순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슬로베니아는 꿀과 벌에 엄청나게 열광하는데요. 인구는 200만이지만 대략 9만 명의 양봉업자들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대기권의 밖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아니오를, 고개를 젓는 것은 네를 의미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헷갈리겠어요.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게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을 남성은 티코스, 여성들은 티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에서 성명 축일은 생일 파티보다 훨씬 더 크게 열립니다. 1857년 3월 12일은 쿠바에서 눈이 내린 유일한 날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은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이라크에서 아주 모욕적으로 여겨집니다.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모든 선생님들은 아코디언 연주하는 법을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덴마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종종 보도됩니다. 모나코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요트를 타고 올 것 같네요. 아닐 수도 있고요. 독일의 대학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인데요. 여기엔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어는 이탈리아어 다음으로 가장 선율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미 1살이 됩니다. 와, 정말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을 먹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후무스 맛 아이스크림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감자튀김은 보통 마요네즈와 함께 나옵니다. 벨라루스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땅에 묻혀있는 보물의 양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기 울리기 스모 대회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장 처음으로 울게 만드는 스모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는 유콘 칸토 혹은 아내 들기라는 뜻의 자기들만의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한데요.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를 들고 장애물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부모들은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생일인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바닥에 부딪히게 합니다. 또 아이들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도 줍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2가지 계절만 있는데요. 1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애완돼지를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기는 하네요. 이탈리아의 도시 팔시아노 엘 마시코에서 죽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미 이 도시의 묘지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아기들이 밖에서 낮잠을 자게 둡니다. 그들은 신선한 공기가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잘 자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북한에는 4개의 텔레비전 채널이 있으며 그중 2채널은 주말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CNN은 없을 것 같군요. 세상에서 가장 짧았던 왕위 집권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이 19세는 왕위를 포기하기 전 단 20분 동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노르웨이에는 2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복말은 나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며 니노르스크는 지방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언어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피지에서는 고래의 이빨이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빨을 서로에게 결혼 선물이나 사과의 뜻으로 건네죠. 미안해 자기야, 여기 이빨을 준비했어.
그리스에는 여러분이 재채기를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재채기를 한 그 가엾은 사람이 아닐까요?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는 5천만 마리의 캥거루가 있으며 인구는 2,460만 명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의 누나벗에서는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 표지판이 북극곰 모양입니다. 독일법에서는 탈옥을 시도한 죄수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요. 스위스에서는 맨몸 하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가장 추운 때에도 이를 즐깁니다. 장담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테호른만한 닭살이 돋아있을 거예요. 크로아티아의 질라트니 라트 해변은 바람에 따라 그 모양이 종종 바뀌는데요. 해변의 끝은 왼쪽 또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학교들은 재가 많은 날 문을 닫습니다. 재가 많은 날이란 화산 분출 후 화산재가 내려오는 때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가능하면 실내에 있으려고 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은 인도에 있습니다. 39명의 부인과 94명의 아이를 가진 남성입니다. 그래요.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칠면조가 아니라 치킨 푸딩입니다. 이는 삶은 치킨, 우유, 설탕, 약간의 시나몬을 섞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라임짠 물이나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빨 요정이 없습니다. 대신 어린이들은 라톤시토 페레즈라고 하는 작은 쥐가 그들의 이를 가져가고 보상으로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벨기에는 매해 70만 톤의 초콜릿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은 수출용이죠. 브뤼셀 국제공항은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콜릿이 팔리는 곳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화업계는 놀리우드라는 자기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200편 정도의 영화를 제작합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영수증을 요청할 때 손가락으로 X자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기니피그는 페루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페루 사람들은 이 음식을 중요한 축제나 명절에 종종 먹습니다.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초콜릿이나 꽃을 언제나 선물로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특히 그들이 벨기에에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왕자의 게임에서 본 킹스 랜딩은 두브로니크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의 도시입니다. 뉴질랜드는 여러분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호빗 화폐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첫날 장난감과 사탕으로 가득 찬 거대한 콘을 받습니다. 이 전통은 슐투테라고 불리며 인생의 진지함을 기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캐나다 사람들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맥앤치즈를 많이 먹습니다. 폴란드 가정에서는 여름의 끝에 야생버섯을 따러 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장 좋은 버섯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호주에 있는 약 800m 높이의 산은 실망의 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실망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이름이 아닐까 싶네요. 싱가포르에는 나이트 사파리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야간 개장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브라질의 스네이크 아일랜드에는 약 1제곱미터마다 5마리의 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여러분은 관광의 일부로 카로스타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캄보디아에서는 발바닥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무례한 일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지로우라는 특별한 산책을 매일 합니다. 이때는 다리를 쭉 뻗고 이웃들과 수다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각각의 정당들은 자기들만의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공화국은 자유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의 초대 공식 대통령 역시 이전의 노예였습니다. 3월의 첫째 날 불가리아의 사람들은 빨간색과 흰색으로 따은 마르테니사 팔찌를 교환합니다. 이 팔찌는 한 달 동안 하고 다니며 이후에는 봄을 반기기 위해 꽃을 피우는 나무에 팔찌를 묶습니다. 네팔에서 하는 결혼의 90%는 중매 결혼입니다.
보통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 전까지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중국의 신부들은 종종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데요. 빨간색은 행운의 색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나코에서는 60명의 거주자마다 1명의 경찰관이 배정됩니다. 모나코에는 치안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560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숨겨진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간식으로 튀긴 타란툴라를 먹습니다. 아, 세상에. 케첩 좀 주세요. 인도의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은 툭툭이라고 하는 3륜차이며 값은 50센트 정도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마하라자 익스프레스 기차로 하룻밤에 50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볼리비아에서는 얼룩말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며 라파스 거리에서 도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농담으로 만들어진 정당 칼리앙카 바티에트가 있는데요. 뜻은 도널드 덕 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당은 2014년 선거에서 133표를 받았습니다. 과거 1970년대 벨기에에서는 학교 점심으로 가벼운 맥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탄산음료와 물로 바뀌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박물관 중 하나인 예르미타시 박물관에는 70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직원에 따르면 표트르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시대 이후로 줄곧 박물관에는 항상 고양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남성과 여성들은 람바라고 하는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이는 긴 직사각형의 천으로 몸에 둘러서 입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엄청나게 대중적이죠. 네덜란드에는 사실 대략 1,800만 대의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 이탈리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레드와인 분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와이너리의 소유이며 2016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잘 알겠어요. 코스타리카에서 온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뿌라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는 순수한 삶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모든 게 훌륭하다는 뜻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파두를 믿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파두는 포르투갈의 음악이나 사람들의 대화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태국의 로프리라는 도시에서는 원숭이 뷔페라고 하는 원숭이들을 위한 축제를 규칙적으로 엽니다. 이는 마을에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와준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인데요. 우와,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해주다니 정말 놀랍네요. 과거 2008년에는 닐스 올라브라는 대왕 펭귄이 노르웨이에서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알바니아의 미용사들은 머리를 모두 자른 후 건강하라는 뜻의 메샨드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객들의 목을 찰싹 때립니다. 스페인의 국가 복권은 엘 고르도라고 불리는 이는 20억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당첨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첨금은 매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응모가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전 수상인 밥 호크는 11초 만에 2.5파인트의 맥주를 마신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 기록이 자신의 정치적 성공의 원인이라고 농담을 했죠. 페루에서는 여성의 연애 상태를 모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니트 모자를, 결혼한 여성은 밀짚 모자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